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입니다. 네, 2시가 돼서 오늘 준비한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웨비나는 BIM 데이터를 활용한 건축 분야 입찰 참여 방안과 세움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진행을 할 저는 오토데스크 플래티넘 파트너 다우데이터의 안서연입니다. 오늘 준비한 웨비나의 목차는 크게 3가지 정도의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건축 분야 BIM 데이터를 활용하실 때 입찰 공모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BIM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현재 LH에서 BIM 입찰 공모에서 흐름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BIM 설계 기준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가지의 설계 기준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이제 시행 지침이 나온 국토부의 BIM 시행 지침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움터에 별도의 또 설계 기준서가 있거든요. 그 설계 기준서에 대한 내용을 주요 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세움터의 건축 인허가에 대한 BIM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건축 분야 BIM 데이터 입찰 공모 활용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존의 이제 건축 부분에서 입찰 공모에서 어떻게 하면 BIM 데이터를 요소 요소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예시를 가지고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건축 분야의 입찰 공모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나라장터와 대한건축사 협회 등의 이런 입찰 정보 공고가 뜨게 되죠. 그래서 화면에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라장터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용역 부분 공고 현황에서 여러 가지 입찰 공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건축사 협회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현상 설계나 뭐 설계 용역이나 어, 그 부분에 따라서 이런 입찰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찰 정보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그냥 임의로 해서 예시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입찰 공모 중에서 하나를 자료를 좀 다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자료를 좀 다운 받아봤는데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제일 위에 있는 공고문이죠. 공고문에 대한 내용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응모 자격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과업 지시서에는 과업을 진행을 하실 때 세부적인 어떤 추진 사항, 그리고 수행 지침이나 기술 지침, 그리고 설계도서 작성 요령 등이 포함이 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주로 설명드릴 내용이 이 설계 공모에 참여하시기 위한 설계 공모 지침서에 대해서 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BIM 데이터를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드릴 건데 그 설계 공모 지침서에는 공모에 대한 개요와 일정 그리고 제출 및 작성 그리고 지침, 설계 지침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계 공모 지침서, 설계 설명서 서식 부분에는 뭐 면적표나 관계법규 검토서, 계약 공사비 산출 내역서 등의 양식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성 세트로 해서 설계 공모에 대한 응모에 대한 내용들은 나와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그 앞서 말씀드린 여러 한글 파일들 중에서 설계 공모 지침서상의 내용을 몇 가지 정도 예시로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여기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설계 지침의 한글 파일에서 여러 요구 조건 항목들 중에서 기본 요구 조건의 항목들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 대지 여건 분석, 기본 구상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계획을 구상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원래 현황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죠. 현황과 계획되는 어떤 구조물과 이런 배치들을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BIM 데이터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연면적 부분인데 요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1240제곱미터 내외고 오차율은 5% 정도 허용을 한다라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직관적으로 바로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또 BIM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 배치는 여기 보시면은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뭐 도로망, 주변 여건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 현황과 거기에 현황에 있는 기존 도로 등과의 계획 부분과의 어떤 그 배치 부분을 간편하게 보실 수 있는 데에서 또 BIM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뒤에 영상으로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서져 있는 내용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인데 설계 지침의 설계 조건 및 기준 항목들 중에서 예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시설 규모 기준 아닌데 보시면은 각각의 이런 세부 시설들을 항목으로 나열이 한 것들 중에서 개별 면적 그리고 개실 면적을 이렇게 나눠서 기준이 나와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앞서 여기서 보여지는 요구 조건처럼 연면적은 1240으로 들어와야 하고 거기에 5%의 허용률을 준다라는 내용이 또 상세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뭐 시각적으로나 어떤 이미지적으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어, 백데이터 형식의 데이터들을 또 BIM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설계 공모 지침서상의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좀 BIM 데이터를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입찰 공모에 당선이 돼서 만약에 과업 수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과업 지시서에 따라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과업 지시서상에 있는 내용들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 항목이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 항목 중에 각종 보고회 등에 의해서 요 부분이 있어요. 수급인은 주민 설명회 등 각종 보고회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엔 주민 설명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현황과 계획을 같이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데이터들을 기존에는 이런 위치도와 뭐 현황 사진 이런 것들로 해서 주로 보여지고 토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만약에 직접 간단하게 짧은 시간 안에 현황과 어떤 간단한 계획을 시연으로 보여준다거나 만들어진 BIM 모델의 이미지를 통해서 또 보여줄 수가 있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또 풀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음, 또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업 추진 세부 사항 중에서 업무 보고 및 회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보고할 것들이 많고 협의도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뭐 보시면은 진도 보고라고 되어 있어서 주간 보고, 그 월간 보고 각각의 보고들이 있고 또 업무 협의도 굉장히 뭐 수시 상시적으로 있고 결국엔 결과 보고서나 이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보고나 협의를 할때 조금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서로가 이해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BIM 데이터들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업수행 지침의 설계 일반 지침의 예 중에서 앞서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대지의 입지 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뭐 위치도와 이제 전경 환경 사진도 나와 있지만 현황과 기존 현황과 주변 현황과 계획과의 그 조화와 배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런 강조가 되고 있죠. 가업 지시서상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국에는 BIM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은 더욱더 차별화가 되거나 효율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한 간단한 BIM을 활용한 BIM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웍스를 활용한 뭐 주변 현황 그리고 계획 배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용자가 뭔가 별다른 편집을 하지 않고 원하는 부분만 현황을 보고 거기에
계획을 간단하게 작성해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으로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웍스를 실행시켜서 모델 빌더라는 기능이 있어요. 모델 빌더라는 기능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검색을 합니다. 서울로 검색을 해서 지금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는데 이 데이터들은 마이크로소프트 빙 맵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바운더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현황을 가져올 수 있는 바운더리를 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운더리를 원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의 이 바운더리를 정하는 모델의 이름을 정의를 해주죠. 저는 샘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좌표계를 설정해주죠. 네, 코리아 127TM으로 좌표계를 설정해서 크리에이트 모델을 해주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모델이 바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은 바로 현황에 대한 되어서 들어와 있는 데이터들이 GIS 데이터들이 다 반영이 돼서 현황과 그 건물들 까지 쉐입 데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던 건물들까지 현황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와 있는 기존 현황에다가 크리에이트의 뭐 빌딩 쪽으로 해서 간단하게 바운더리를 정해서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현황은 만들어졌고 여기에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빌딩에 대한 부분을 바운더리를 정하는 거죠. 이런 식의 바운더리 안에 건물을 한번 배치를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정해주게 되고 하면은 바로 이제 건물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 건물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높이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변 기존 현황과 계획된 건물과의 배치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지금 그거 영상에서 다른 게 별도로 추가되는 게 없고 요게 다거든요. 그 정도의 그 기능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물론 이거는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뭔가 뭐 데이터들을 연계한다거나 뭔가 조금 더 고도화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뭐 BIM 입찰 공모가 아니라 여러 현재 그 현업에서 쓰고 있던 설계 방식으로 하고 있던 입찰 공모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매스 모델링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매스 구조물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 구조물에서 층을 좀 그 층의 이제 단면을 좀 다르게 가져가서 층을 가져서 그 면적을 뭐 바로 자동으로 산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모델을 아까 보여드렸던 인프라웍스에 바로 익스포트를 해서 기존 현황과 계획을 같이 볼 수 있는 거를 또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상을 좀 보시면은 이건 포밋이라는 솔루션인데 점이나 선, 면의 형식으로 어떤 매스의 기본을 만드는데 저는 선을 가지고 한번 바닥면부터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바닥면을 작성을 하면은 폴리곤 형식으로 폐합이 되면은 면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면이 작성이 되게 되고 요거를 잡아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치수만큼 높이를 주게 되면은 한 층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면을 다르게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렉탱글 형식으로 면을 두 번째 층은 좀 가려고 하거든요. 렉탱글 형식으로 해서 잡아서 마찬가지로 면을 치수를 줘서 두 번째 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 층까지 만들어 볼 건데 세 번째 층은 삼각형 형태로 해서 면을 만들어서 세 번째 층에도 마찬가지로 층고는 4000mm, 4m로 네, 해서 작성을 해서 이런 식의 임의의 건축물을 매스를 만든 거죠. 매스를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매스에 대한 레벨을 층고만큼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레벨 사용을 선택하면 그 레벨 층별로의 그 면적이 산정이 바로 자동으로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스 모델 간단하게 작성한 걸로 해서 그 면적이 작성이 되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재료를 간단하게 입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료를 입혀보는 과정이고요. 입히기 위한 모델을 선택해주면은 재료를 선택해주면 이런 식으로 재료까지 간단하게 입혀볼 수가 있겠죠. 매스 모델 간단하게 만든 거고요. 이 모델을 내보내기로 해서
익스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파일 형식이 있는데 3D 모델이기 때문에 FBX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서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 인프라웍스에 한번 배치를 해보려고 해요. 기존 현황과 함께 같이 어울림을 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3D 모델을 불러오는 과정이거든요. 아까 FBX 파일로 뺐던 포밋 모델을 불러와서 배치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떤 타입의 모델인지 빌딩이다라는 타입으로 설정을 해줘서 배치를 하기 위한 위치를 잡습니다. 위치를 잡아서 그 위치를 더블 클릭해주고 클로즈 앤 리프레시를 해주게 되면은 해당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지표면에 바로 붙도록 배치가 되게 됩니다. 현황 지표면에 붙도록 배치가 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주변의 어떤 건물이나 기존 현황과의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활용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스적인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별도의 공수를 들이지 않고 BIM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건축 분야 BIM 활용에 이거는 앞서는 일반적인 입찰 공모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는 이제 BIM 활용하는 입찰 공모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사 한 가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기사는 LH 공동주택이 2020년부터는 모든 설계 공모 시에 BIM 적용 비율을 50%를 의무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기준은 결국에는 2024년부터 내년부터는 신규 공모에 대해서 100% BIM 적용을 의무적으로 적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그 흐름들은 이 기사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LH 현상설계 공모 때 BIM 기술 점수 반영이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이걸 좀 가져와 봤는데 결국에는 LH가 어떤 BIM 적용 지침을 지금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거의 막바지의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조금 더 공공 중심의 어떤 공동주택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로드맵으로 많이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BIM이 적용된다, 몇 년 뒤에 된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진짜 목전에 와서 눈 앞에 와 있는 거죠. 피부로 와닿게 와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업계 뭐 관심사 부분이 결국에는 평가 배점 부분이죠. 현상설계 공모 때는 BIM 기술검토위원회에서 기술 점수를 주거나 아니면 기술검토서를 설계 심사하는 여러 가지 반영하는 안을 두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는 4월에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4월인데 곧 이제 설계자나 시공장 편에 BIM 적용 지침을 발간할 예정이고요. 그게 적용되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의왕초평 A-4블럭 CMR 사업이 유력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거를 좀 가져와 봤어요. 결국에는 LH 쪽에서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화면에 제가 마우스로 보는 부분은 이미지는 지금 1월 달부터 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 설계 공모에 대한 그 사이트 배경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LH에서 나는 공모들이 계속해서 있겠죠, 올해 안에. 근데 이런 공모들 중에서 결국에는 의무적으로 50%는 BIM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챕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들은 BIM 적용이 물론 이런 식으로 지금 입찰 공모가 나고 계속해서 목전에 다다라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존에 하시던 업무에서부터 BIM을 아주 간단한 데이터를 통해서 의무 적용 입찰 공모가 아니라 기존에 하시던 업무에서 조금씩 도입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을 또 맞이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BIM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뭔가 아예 기존에 하던 설계 업무를 전면으로 다 뭐 레빗이나 이런 솔루션으로 해야 된다. 어느 순간부터 딱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앞단에서 뭔가 기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던 업무에서부터 이거를 조금씩 간단한 거라도 반영을 해보는 노력들이 결국에는 차별성을 가져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 그런 내용에 포커싱이 돼서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앞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 입찰 공모 같은 경우에는 예시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입찰 공모 형식이 있겠죠. 그 형식들 중에 또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야 되는 형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 혼자만 하면 뭔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다뤄보지 않은 분들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이제 뜻을 모아서 같은 분들끼리 기존에는 이거를 뭐 시도해보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같이 해서 뭔가를 좀 해보자라고 하시는 뭐 모임들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좀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BIM 설계 기준에 대한 주요 사항인데 우선 이거를 바로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결국에는 국토교통부의 BIM 설계 시공 발주 지침이 작년에 이제 나왔죠. 작년에 나왔는데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처음 나온 거는 기본 지침이 2020년도에 나왔어요. 건설산업 BIM 기본 지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 이제 문서로는 이제 7월 기준인데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 상에서는 11월에 이것이 등록이 됐습니다. 건설산업 BIM 시행 지침이 등록이 됐고 거기에 이런 PDF 파일까지 첨부가 돼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업로드가 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시행 지침들 중에서 일단 개요 쪽 보면은 이 시행 지침의 목적은 결국에는 BIM 업무를 하는데 방법과 절차, 이 세부 공통 실행 방안을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국토교통부의 특히나 이 지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BIM 지침의 상위 카테고리의 개념의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뭐 발주처들이 다양하게 있죠. 뭐 도로공사, LH, 뭐 철도공단 등등 여러 발주처들이 있는데 그 발주처의 지침의 상위 카테고리의 BIM에 대한 개념의 지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 지침들은 BIM이 적용이 가능한 모든 건설 산업에 우선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만 뭐 공공 및 민간 발주자 등에게 자체 적용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기본 지침이나 시행 지침에 준하여 결국은 레퍼런스로 삼으라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들이 나오는 거에서 뭐 이렇게 단계로 보면은 건설산업 BIM 기본 지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행 지침이 나왔는데 발주자편, 설계자편, 시공자편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포커싱해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설계자편이 되는데요. 설계자편 같은 경우에는 BIM 데이터 성과품의 작성 기준, 뭐 납품 기준, 그리고 품질 검토 기준, 활용 방안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고 있고 분야별로 또 필수적인 적용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축도로 뭐 철도 항만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지는데 요 레벨은 같은 개념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성과품 작성 납품 그리고 지침 등 BIM 세부 적용 지침을 따라라라는 부분이고 이거에 따라서 나오는 참조 문서들은 BIM 요구 정의서 그리고 BIM 수행계획서라고 BEP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BIM에서 쓰는 그 수행계획서는 BEP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런 자료, 과업지시서, 간섭 검토 보고서 그리고 BIM 수행 결과 보고서 등의 세부 양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의 업무 방식과 조금 다른 문서의 형식의 양식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아이템이 다르고 나오는 성과품의 어떤 결과물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흐름은 같지만 아이템들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서 쓰여지는 아이템들이. 그래서 문서 부분도 새롭게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또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설계자 편에서 이런 작성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요 순서대로 이제 그 예를 들어 과업이 진행이 된다 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로. 그래서 BI 모델을 작성을 하는 적용 단계, 그리고 성과품을 작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품 품질 검토를 한번 해야겠죠. 품질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성과품을 납품하고 그 성과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까지가 쭉 전체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인데 설계자분들이 메인으로 조금 일단 아셔야 되는 부분이 1, 2번 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내용에 BIM 수행 계획서가 일단 먼저 나가야 됩니다. 이게 BEP가 나가야 되는데 이 BEP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대략적인 템플릿이 있어요. 그 템플릿이 있는데 그 어떤 최소한 그 템플릿 기존의 템플릿의 기준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BEP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BIM 기술 환경 확보인데 이 기술 환경이 뭐냐? 일단은
여러 가지 솔루션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소프트웨어가 될 수가 있고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협업 환경이 될 수가 있고 저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뭐 합동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스나 어떤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통 환경으로 뭐 CD라고 하는데 그런 환경을 구축해서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하고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BIM 데이터에 대한 표준과 데이터 교환 방식은 어떻게 수립할 거냐에 대한 것들도 이 지금 수급인 쪽에서 해줘야 돼요. 지침에 보시면은 발주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확인하고 제시를 하고 수급인 쪽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BIM 데이터를 작성을 하는데 BIM 데이터들은 저희가 기존에 뭐 CAD로 작업하는 것들은 CAD DWG 파일을 내면 되고 뭐 거기에 뭐 상세도나 이런 도면들, 그러니까 파일들로 해서 DW 파일들 형식으로 제출을 하고 뭐 물론 뭐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것들도 또 따로 나가긴 하지만 BIM 데이터들은 거기에 조금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BIM 데이터들도 당연히 나가고 거기에 대한 템플릿에 대한 내용들까지 건드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BIM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라이브러리들도 있지만 사용자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라이브러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프로세스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성과분 마찬가지로 도면이랑 수량 산출서는 원래 기존 프로세스대로 그대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결과 보고서는 또 BIM의 그 흐름에 따라서 결과 보고서가 나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요 방식은 큰 방식에서는 똑같은데 요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에서 새로운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BEP라든가 이런 것들, 협업 환경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앞서 나온 그 얘기 중에 협업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주체가 생성되는 정보를 중복이나 혼선이 없도록 공동으로 수집, 관리, 배포하기 위한 환경이라고 그 나와 있어요. 보면은 BIM 회복 환경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내용에서 수급에는 발주 단계에서 발주자가 CD를 요구할 경우에 이것들을 분석해서 데이터 관리 방안을 유지 관리 기간 및 책임 소지 등 세부 계획을 BEP라고 하는 수행 계획서에 반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CD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협업, 승인 절차, 버전 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제 표준인 ISO 19650에 준하는 기준이 되는 그 CD 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봤는데 요 지금 요건을 충족하는 ACC 닥스를 사례로 해서 간단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버전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 모델이 올라가 있죠. 모델이 올라가 있고 버전 1과 2에 대해서 리비전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뷰별로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3D 뷰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는 부분이죠. 비교를 해서 보면은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1에서 2로 갈 때 추가된 부분, 그리고 빨간색은 제거된 부분, 그리고 노란색은 원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수정된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결국에는 리비전 관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하는 거죠. CD 환경상에서 어떻게 리비전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3D 뷰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거를 스플릿을 해서 V1과 V2를 이렇게 양쪽으로 펴놓고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왼쪽이 이제 V1이고 오른쪽이 V2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1에서 2로 갈 때 달라졌느냐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훨씬 더 기존에 하던 리비전과 다르게 파일이 뭐 여러 개 생성을 해서 그거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클라우드 상에서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해당 뭐 전 버전과 그리고 뉴 버전끼리 비교를 해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CD 환경을 구축해서 BIM은 작업을 한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세움터의 BIM 설계 기준서에 대해서 좀 주요 내용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설계 기준서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 행정 시스템 재구축 사업단에서 요거를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 문서에 대해서는
어, 전문가 의견이나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0 버전이 나왔는데 이게 뭐 1.1 버전이 나올 수도 있고 추후에 2.0 버전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보완이 될 예정이고요.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보시면 관련 근거는 여기 나와 있죠.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근거죠. 그리고 관련 기준은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건설산업 BIM 기본 지침에 근거해서 이것도 만들어졌습니다. 세움터의 BIM 설계 기준서도 BIM 기준 지침에 이거를 해서 기준을 두고 만들어진 부분이고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 고시된 내용의 기준을 통해서 관련 근거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기준서에 대해서 제 개정은 만약에 개정이 되게 된다면 6개월 전에 사전을 예고하고 시행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 건별로 최초 신청 시에 적용한 기준서 버전을 적용하는데 단 최초 신청 후 1년이 경과된 인허가 건은 기존 버전, 예전 버전이 아니라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파일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만들다 보면 건물이 여러 동이 될 수가 있죠. 근데 BIM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한 동이어도 굉장히 복잡하거나 뭐 무겁거나 이런 물리적인 부분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연하게 파일들을 나눠서 구성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은 이런 식으로 기본 세트는 가게 되어 있어요. 건축 쪽 같은 경우에 개요 모델로 해서 면적 부분에 대한 파일을 하나, 면적 정보나 이런 정보들에 대한 파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건축, 구조, 대지별로 파일들을 별도로 이렇게 구축하도록 기본 세팅 구성은 이런 식으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BIM 데이터들은 결국 세움터에 업로드할 때 IFC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IFC에 대한 것들은 여러 이제 뭐 정보들이 웹상에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BIM 솔루션 같은 경우에 여러 벤더들이 있죠. 뭐 A 벤더, B 벤더, C 벤더들이 있는데 각각의 파일 형식들이 다 달라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 형식들 간의 호환성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IFC 포맷이라는 공통 국제 표준 포맷이 있거든요. 이 포맷으로 내보낼 수 있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결국엔 내보내서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 포맷 형식에 대한 기준은 IFC 2x3 이상의 포맷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버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BIM 모델과 별도로 도면 데이터들은 PDF 포맷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터에 열릴 때 이렇게 파일 형식은 두 가지의 파일 형식을 메인으로 해서 업로드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뭐 구성으로 보여드렸지만 개요, 건축, 구조, 대지 이런 식의 분야인데 파일은 결국엔 IFC 파일 형식으로 내야 되고 그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건물 전체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요를 통해서 하나의 개요 모델이 나가고 각 공정별로 이런 식으로 앞서도 설명드렸던 대로 건축, 구조, 대지별로 IFC 파일 형식을 2x3 이상의 버전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도면은 PDF 파일로 내보내고요. 그리고 부석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석서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설개요 정보 규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 정도 사업명과 대표 용도 코드 그리고 연면적은 필수적으로 이 기준을 따라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분류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뭐 WBS 코드, 뭐 PBS 여러 분류 체계 코드들이 있죠. 그거는 BIM뿐만 아니라 기존에 업무를 하실 때도 이런 분류 체계 코드에 맞게 작업을 하시는데 BIM도 마찬가지로 그 정보 분류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용도 코드의 예를 들어서 가져와 봤는데 6자리의 용도 코드가 있는데 상위 카테고리에서 하위 카테고리로 넘어오면서 그 코드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요 분류 체계를 따라서 작성이 돼야 되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BIM에 대한 부분들은 정보 표현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LOD 있고 BIL이란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세움터의 설계 기준서는 BIL 30 기준을 메인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업으로 보시면 기본 설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설계 수준으로 BIM 모델 수준에서 작성하는 것을 메인으로 해서 세움터에서는 데이터를 업로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BIM 설계 기준서에서
IFC로 파일을 추출하라고 하는데 이 IFC 파일로 어떻게 레빗에서 추출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작업을 하게 되는 레빗에서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IFC 옵션 쪽으로 가서 IFC의 클래스들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확인을 했으면은 파일을 내보내게 해서 IFC를 내보내게 됩니다. 내보내는데 거기서 설정들을 한번 수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래서 보면은 IFC 버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x3 이상의 버전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죠. 네, 설계 기준서에 따라서 이게 2x3가 있고 4까지 현재는 나와 있는데 BIM 쪽 이제 BIM 쪽 현업 쪽에서는 2x3를 아직까지는 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성 세트, 상세 수준, 고급, 지리적 참조 이런 설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수량 기본 수량까지 내보낸다 뭐 이런 체크들을 설정을 해주고 설정이 다 됐으면은 네, 이 기준을 통해서 내보내기를 해주게 되면은 IFC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서 이런 식의 파일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파일을 추출해 가지고 세움터에 업로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세움터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세움터의 BIM을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업로드하고 검토하는 부분이죠. 일단 세움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세움터의 목적은 이게 예전에 건축 뭐 지금은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건축 민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업무 처리가 좀 불투명하고 불편함이 많았었죠. 그래서 복합 민원이고 행정적으로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고하고자 건축 행정 업무에서 조금 더 정보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이를 이제 건축 행정 정보화 추진 기획단에서 클라우드 상에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쪽으로 연구단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작년이죠. 작년 6월부터 인천부터 시작해서 11월 뭐 이때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최종적으로 현재는 완료가 됐는데 클라우드 세움터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세움터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BIM 수행 업무에 대한 필요한 요건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건축 인허가에 대한 행정 효율을 증대하고 건축 기술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민원인들, 그러니까 사용자들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좀 보는데 인허가의 효율성만을 위해서 빔을 활용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계속해서 국토부 지침이나 LH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BIM 관련된 국가의 지침이나 흐름이 조금 더 목전에 다다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설계 업무들을 BIM으로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한 스터디와 간단한 것에서부터 적용을 하는 데에서 기존 실무를 좀 효율화하고 이거에 덧붙여서 인허가까지 BIM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 이제 목적을 두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인허가만을 위해서 BIM을 별도로 스터디하는 게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메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IM을 하면 인허가 부분은 훨씬 더 뭐 효과적이고 뭐 이런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IM, 세움터 BIM 업무 적용 프로세스의 매뉴얼에 있는 거 이미지를 그대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민원인이 인허가를 작업을 하는데 BIM 모델로 작성한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설계 기준서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설계 기준서에 따르지 않고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설계 기준서에 따라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별도로 검토를 법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한번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뒤에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IFC나 PDF 파일 형식을 제출을 하고 이 부분이 만약에 설계 기준서대로 작성이 됐다 하면은 민원 서식 입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전체 개요나 동별, 층별 개요를 자동으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면은 공무원은 이 데이터를 BIM 모델을 클라우드상에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요. 검토를 해봤더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슈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 세움터 클라우드상에서 이슈를 달면은 이 내용을 다시 민원인이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훨씬 더 간소화된 업무 절차를 이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델 검토는 공무원 기준에서도 할 수 있지만 민원인도 BIM 모델을 클라우드상에서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서 영상으로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뉴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뉴얼의 목차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뉴얼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PDF나 이런 파일들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한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크게 보면 지원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BIM 가이드 조회 보면은 설계 기준서나 이런 여러 가지 기준서 3개 정도의 기준서를 PDF로 클라우드상에서 바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운로드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BIM 모델을 업로드를 제출을 했으면은 공무원이 제출한 설계 도서를 검토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런 크게 보면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밑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은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세움터 BIM 설계 기준서의 가이드를 적용을 한 거죠.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이드 적용 O 표시되어 있고 제출 OK. 그리고 서식 입력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 OK. 검토까지 OK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고 비표준이라고 하면은 세움터 설계 기준서대로 가이드대로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죠. 가이드대로 작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가이드 X 제출은 되고 하지만 서식 입력 자동으로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검토까지 모델 검토까지는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백데이터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이 좀 덜 되는 거죠. 그리고 제출하실 때 어, SS 라이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BIM 모델을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위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IFC 모델에 대한 법규 검토를 한번 거치고 이 부분을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놨는데 이 워크플로우는 표준대로 그러니까 가이드대로 따라서 가면은 이런 워크플로우를 따라서 작성하면 되시고요. 오른쪽에 뭐 5호라고 되어 있는데 비표준의 제출 시에는 요거에서 SS라이트를 통해서 프로그램 법규를 검토한 후에 그 검토한 결과 파일을 확장자가 CCR이거든요. 같이 추가로 첨부하면은 비표준 방식으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영상으로 제가 그대로 따라하기로 했는데 간단하게 조금 언급해주면은 처음에 이제 인허가 활용을 위한 BIM 설계 기준서에 의거해서 BIM을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맞다면 그대로 내려가고 아니라면 기준서를 보고하거나 아니면 비표준으로 제출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IFC 모델이나 PDF 파일을 추출해가지고 건축 행정 시스템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주고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허가 신청으로 이동을 해서 신규 작성을 눌러서 신청 구분을 또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설계 도서를 클릭해서 이 데이터들을 업로드하고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세움터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을 일단 해놨습니다. 건축 인허가 쪽으로 들어가서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허가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샘플을 서울시 제가 있는 마포구청으로 한번 샘플을 잡아보려고 해요. 마포구청으로 민원 작성 및 신청을 눌러서 신규 작성을 누르죠. 신규 작성을 누르면은 신청 구분이 활성화가 되는데 일반 건축 구분 신축 쪽으로 한번 누르면은 BIM 제출 유무가 뜨는데 체크를 해주고 밑에 부분은 생략하고 저장을 일단 합니다. 저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뜨게 돼요. 버튼들이. 그중에서 설계도서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설계도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나래비가 자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폴더 체계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요. BIM 제출 탭으로 들어가면은 BIM IFC 모델을 여기에 바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C 모델을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된 모델이 이 상태가 성공으로 뜨면은 이렇게 업로드까지 완료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 업로드한 데이터를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도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도 이 부분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면은 아까 기본 개요 쪽만 했는데 동별 및 측면 개요. 이 BIM 서식 입력이 있죠. 이게 표준으로 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저는 비표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까지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이드 쪽을 한번 봤어요. 가이드를 이 클라우드 상에서 직접적으로 검토 기준서 부분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업무 지침서 여기 클라우드 상에서 확인하고 물론 바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죠. PDF 파일. 그리고 설계 기준서 네,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일정 연거 전에 설계 기준서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그리고 BIM 검토 쪽으로 갔습니다. 검토 쪽으로 가서 지금 올라와 있는 제가 올려놓은 모델이거든요. 샘플 모델을 올려놨는데 BIM 속성 쪽으로 하면 객체를 선택하면은 해당 속성들을 IFC 프로퍼티나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별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뷰별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상면 뷰, 뭐 화면 뷰, 그리고 정면 뷰, 뷰별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상에서. 그리고 네. 다음으로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스냅 잡히는 거에서 거리를 내가 원하는 거리를 측정을 해주고 면적 선택해서 선정할 수 있죠. 면적 찍어주면 그 부분의 면적이 잡혀지게 됩니다. 단면 상자 네 사용할 수 있죠. 당연히 단면을 잘라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단면만 잘라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공간 범례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색상까지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모델 이렇게 돌려서 뭐 사용자가 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층별로 좀 볼 수도 있거든요. 공간 계층이라는 걸 열어서 층별로 잘라서 어떤 층별로는 어떻게 지금 모델들이 작성이 되었고 하는지를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어서 보시면은 BIM 파일 쪽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는 그 해당 체크리스트별로 또 그거를 별도로 어, 뷰를 변경을 해줍니다. 그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주는 부분이고 이슈를 달 수가 있다고 했죠. 이슈를 그룹 추가를 해서 그룹명을 정의를 해주고요. 저는 뭐 새 이슈 이런 식으로 그룹명을 정의를 하면은 이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뭐 이거는 뭐 검토자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이런 뭐 이슈 내용을 달 수 있겠죠. 검토를 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세움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업로드와 그리고 데이터 검토하는 것까지 해서 내용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모두 소개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설명드린 게 조금씩 레벨업된 내용들을 보여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업무 입찰 공모에서 BIM에 대한 걸 아주 간단한 거, 별도의 공수가 들지 않고서 기존 업무에 조금씩 녹여 보시는 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BIM의 어떤 그런 지침이나 주요 사항들을 한번 분석해서 어떻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이것도 가장 최신으로 작년 연말에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세움터의 건축 인허가 부분에서 BIM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소개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BIM을 기존에 막 해보셨던 분들보다는 이제 처음 적용하시거나 어떻게 하면은 바로 어려운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조금씩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좀 포커싱이 되었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 나오셨던 내용들이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별도의 지금 채팅창으로는 질문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혹시나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대응을 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과 시간에 시간 많이 바쁘실 텐데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준비한 웨비나 내용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